AI 버블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죠. 거듭 말씀드렸지만 AI는 실체가 없는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판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GPU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SMR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ETF까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요,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요, 이 제네시스 미션을 두고 맨하탄 프로젝트만큼 중요한 과제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맨하탄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냉전 시대 핵무기 개발에 비교할 만큼 이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요,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네시스 미션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요, 미국 정부가 대규모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을 하고요, 그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AI 인프라 구축은요,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 정부가 직접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AI 반도체 꽂고 전력도 24시간 공급해 줄 테니까 연구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당연히 AI 인프라 관련주겠죠. 개인적으로는 AI 버블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서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AI 경쟁은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일 모레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전투기를 구매하고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 생산성을 따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성장주 그리고 테마 ETF에 투자하신다면 무조건 이 AI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주도주는 계속 바뀔 거예요. 요 며칠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가 주춤하고 구글과 브로드컴이 AI 테마를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주도주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빅테크와 반도체를 그 중심에 두고 위험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세부 테마들을 추가해 나가신다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AI 관련 테마 중에요, 변동성은 높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은 테마가 이 AI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연준의 산하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리포트 인용해서 미국의 전력 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을 지닌 미국의 유일한 약점이요, 바로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정말 많은 GPU가 들어가고요, 그 GPU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실제로 대규모 정전도 자주 일어납니다. AI 이전에도 전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를 겪었던 미국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 버블 논란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요, 빅테크 CEO들도 최근 인터뷰 자리에서 AI 버블 관련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시티아 나델라죠, 반도체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력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력이다. 칩은 있는데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죠,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는 AI 버블이 붕괴하면 무사할 기업이 없다, 주로 이 내용만 강조가 됐는데, 그런데 인터뷰 말미에요, 역시나 전력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고 뭐고 지금은 에너지와는 상관없이 있는 대로 다 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빅테크가 전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력회사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증가할 전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SMR 업체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래 핵심 전력 공급원으로 SMR을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SMR은 현실화된 기술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 옆에 SMR 짓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SMR은 원자력입니다. 안정성도 안정성인데요, 무엇보다 크기가 작고
아무데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입지의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SMR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건전지 하나를 더 연결하듯이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SMR에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세는 SMR이 될 것이다. SMR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11월 4일 그리고 11월 25일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과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이 각각 신규 상장하면서 국내 상장 미국 SMR ETF는 총 3종목이 됐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인데요. 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가 바로 코덱스 미국 AI 전력 인프라와 소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밸류체인 내에서도 원자력 관련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가 바로 미국 SMR ETF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인프라 ETF 대비해서는 투자 대상이 다소 좁겠죠. 세 ETF 모두 미국 SMR 테마 ETF지만 실제 기초지수 방법론이나 구성 종목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타이거랑 솔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공통점은 두 ETF 모두 이 밸류체인 앞쪽에 있는 종목들만 투자를 합니다. 뒤쪽은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차이점은 이 그림에는 없는데 원자력의 핵심 원료가 우라늄이죠. 솔은 우라늄 관련주까지 투자를 하는데요. 타이거는 우라늄 관련 종목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두 ETF의 구성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종합전력회사, 일반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G 버노바 같은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메코 같은 우라늄 관련주들은 솔, 미국 원자력, SMR에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신규 상장한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은 또 달라요. 솔, 타이거랑 다르게 전력 인프라 쪽은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SMR 기업 그리고 우라늄 관련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오직 우라늄 그리고 설계 제조, 장비 관련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자력 관련주를 우라늄, 종합전력, 그리고 SMR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세 기준으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솔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타이거는 종합전력과 SMR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코덱스는 우라늄과 SMR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동일하겠지만 이처럼 구성 종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 AI 전력 인프라라고 하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덱스가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과감하게 포기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의 존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ETF도 아니고요. 운용 규모가 1.4조 원이 넘는 대형 ETF입니다. SMR 테마의 본질에 보다 집중을 하자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두 ETF 간에 겹치는 종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구성 종목을 보면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미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중복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에 투자해도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요. 우라늄 그리고 SMR 관련주가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당연히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변동성이 나머지 ETF 대비해서 가장 클 거예요.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의 기초지수의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인데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구간별로 나눠보면 좀 극단적인데요.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는 150%가 넘게 올랐고요. 10월 15일 고점 대비해서는 3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에 넣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30% 넘게 빠질 때요.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은 23% 하락했고요. 솔 미국 원자력 SMR은 17%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이 변동성이 높다.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진다라는 것을 실제 수익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선호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
테마 ETF는 빠질 땐 빠지더라도 오를 때는 확실하게 올라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이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미국 SMR 원자력 ETF지만 종목 구성 완전히 다릅니다. 밸류체인 전반에 가장 무난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소울 미국 원자력 SMR, 우라늄 관련주 투자는 좀 꺼려진다. 그러면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나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SMR 관련주에만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SMR은요, 최소 2030년이 되어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유망한 기술인 것은 맞지만 아직 꿈을 먹는 주식이라는 점까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